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힘 지도부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와의 검증도 없고 토론도 없는 묻지마식 졸속 조기 단일화 압박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의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혀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핵폭탄급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는 오늘 경북 경주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회의장이 위치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은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서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어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돌연 지방에서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한 것은 국힘 지도부의 묻지마식 졸속 조기 단일화 압박에 맞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김문수 후보는 오늘 에이펙 회의장을 둘러본 뒤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동성로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내일은 대구 서문시장을 거쳐 부산도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향후 1시간 이후 일정도 알 수 없다면서 당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모두 대구로 온다고 해서 대구 일정을 이어갈 수 없다고 김 후보께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방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되돌아가면서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향하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와 조기 단일화를 위해 대구행을 검토하던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만남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쫓아다니며 묻지마식 졸속 조기 단일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지방 유세 활동이 큰 의미가 없는 데다 당 지도부의 잘못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한 건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정당한 경선을 통해 선출됐기 때문에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이른바 시간을 보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 여론 조작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덕수 편향적 조기 단일화 여론이 국힘 내에서 거센 만큼 김 후보 측은 시간을 두고 단일화 협상에 나설 생각인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 굳이 11일까지의 조기 졸속 단일화에 연연할 필요 없이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25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충분하다는 그런 분석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오늘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당에서 당했던 수모와 당 지도부의 한덕수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당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심지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서 임명장 하나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중요회의가 열리는 당대표 회의실 백드롭을 김 후보의 사진과 선거 슬로건으로 바꾸자고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건의했으나 이양수에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대선 후보가 되면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벽보를 붙여야 한다면서 벽보를 찍고 공보물을 발송하기 위해선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하고 광고 송출도 하게 되는데, 당초 김문수 후보가 파주 디지털 센터에서 촬영을 하기로 정해졌는데 당의 공식 인정 후보가 아니라서인지 몰라도 거기를 취소해버리고 서울 시내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 사진관에서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만 어제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확인을 해보니 같은 홍보기획사에서 똑같은 시간에 바로 옆 장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당의 지위로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 후보와 함께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8일에서 11일, 전당대회를 10일에서 11일 연다고 공약과 관련해서도 결국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이고,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과 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 후보가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가 오늘 포항으로 내려갈 때도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띄운 것이 결국 자신을 후보에서 끌어내리려고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걱정을 갖고 출발하셨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쉽게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당헌과 당규를 개정해서 부칙 조항을 두거나 보칙에 선출된 대통령 후보라도 당 최고위회의나 비대위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 시간에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밤늦은 심야에, 그것도 날짜도 특정하지 않고 12일 이전에 소집해 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김 후보가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말씀하셨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오늘 문재인 정권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나서 소위 개헌연대 구축을 위해서 두 사람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오늘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한덕수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문은 두 집단,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대선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라면서 한 총리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이낙연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더 이낙연 총리님과 협의해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괴물국가로 만들려는 분들의 지배에 들어갈 것이냐, 세계 7대 강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면서 새로운 개헌체제를 만들고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용과 관련해서
개헌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의힘의 다소간의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시한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단일화 노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1년 정도 심도 있게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간을 갖는 것이 옳다면서 법치주의와 분권, 지방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다 아우르는 헌법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고문은 한 총리는 헌정회의 헌법 개정안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헌정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했다면서 내각제를 도입하기에는 국민의 동의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제 골간을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력을 책임총리와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캠프도 이날 한덕수 이낙연 한덕수 오찬 회동 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내각제 추진은 논의된 바 없다면서 내각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단일화의 목적은 승리하기 위한 단일화여야지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날 저녁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찾아와 한덕수와의 단일화 일정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제 겨우 아래서 부화한 병아리 후보에게 빨리 링에 올라가 싸우라고 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상대인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만 했을 뿐 아직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다. 즉 내가 알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을 뿐 부화조차 되지 않은 알인 셈이다. 결국 갓 부화된 병아리에게 알과 싸워서 단일화하란 소리다. 그렇게 병아리와 알이 단일화하면 도대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도 유분수지. 갓 부화된 병아리에게 이제 알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후보와 단일화하라니. 김문수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한 후 당의 경선 기탁금 3억을 내고 한 달 동안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도 정식으로 3억 기탁금을 선관위에 내고 정식으로 후보가 되어 공약도 발표하고 유권자도 만나면서 뛰어다녀야 한다. 그러면서 병아리가 성장해서 닭이 된 후 싸움을 붙여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긴장감도 생기고 국민들 관심도 끌면서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올 때 단일화를 해도 하는 것이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병아리와 알을 합쳐봐야 한 끼 식사 반찬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둘이 합쳐봐야 이재명에게 택도 안 되게 지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이니 단일화만 떠드는 단일화 무쇠들의 본심이 의심받는 것 아닌가. 즉 대선 승리에는 관심 없고 강화도령 한덕수에게 후보 갖다 바치고 오직 당권을 계속 쥐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받는 것이다. 지금은 김문수든 한덕수든 각자 경쟁적으로 체급을 키워야 할 시간이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후보로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층을 다지며 체급을 키우고 한덕수는 한덕수대로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각자가 체급을 키우고 성장한 다음 둘이 합쳤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단일화를 해야 대선에서 이재명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단일화 해봤자 질 것이 뻔하면 왜 단일화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 최고의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일 김문수, 한덕수 각자 선관위 후보 등록, 이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 이어 단일 후보가 계승해야 할 정책 선정, 이어서 선관위 투표 용지 인쇄 직전 단일화, 이어서 단일 후보 지지 선언, 이어서 대선 승리 후 공동정부 구성. 이러한 순서대로 김문수, 한덕수 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긴장감도 높아지고 국민의 관심도 끌어서 최대의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단일화라는 이벤트를 손쉽게 없애버리면 대선에서 패배하자는 소리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밝혔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1일까지 조기 졸속 단일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5일 투표 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그러면 사표가 발생하느니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들이 있지만 그 사표나 이런 부분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충분히 두 사람이 각자 경쟁력을 키우고 이른바 스스로 강해지는 자각 노력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주 극적인 단일화를 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보다 더 효과적인 대선 전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